안녕하세요, 한충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설을 쓰면서 어떻게 글쓰기 연습을 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소설을 쓰니까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되겠죠. 기존에 소설을 쓰던 사람이나 글을 쓰던 사람 같으면은 따로 연습이 필요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쓰면 되겠지만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의 문외한,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글 쓰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쓰기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연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설의 어떤 줄거리, 그러니까 스토리의 구상은 있었기 때문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습도 같이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본 것은 언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설을 읽었나 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마 2000년대 초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설을 그렇게 쉽게 접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책을 전혀 안 읽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책은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의 책들이 당연히 넌픽션이죠. 그리고 그 종교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서부터도 사실은 교회에 보통 이제 신학적인 그런 책들은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신학교 때도 당연히 많이 읽었고요. 그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책들은 많이 읽었지만은 사실은 소설을 읽은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소설을 구해서 읽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교회 도서관에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김직명 작가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또 어떤 집에 책이 많이 있는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또 소설이랑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기 시작을 했고요. 또 제가 제일 많이 읽은 것, 선에서 나와 있는 무료 소설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리디라는 전자책 리더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다운로드 받고 찾아보니까 의외로 무료 소설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900년대 초반 정도에 나온 유명 작가들의 소설들, 아마 저작권이 다 만료됐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볼 수 있게 돼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은, 그런 소설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들을 보면서 글 연습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무료로 볼 수 있는 소설을 검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신인 작가 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택된 책들을 모아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명 작가나 신인상 같은데 출품된 작품을 보면서 사실은 감탄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을까라는 좌절감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엔 좀 그랬었는데 좀 지나면서 그런 생각은 일단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문학적인 내용으로, 작품성으로 승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스토리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너무 무미건조한 문체 내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소설적인 것을 가미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지, 작품적인 문학적인 것으로 승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위로를 하면서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쓰는 것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좋은 표현이 있으면은 그것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늘 하던 대로 컴퓨터에다가 타이프를 쳤었는데, 타이프를 치다 보니까 너무 순식간에 쳐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종이에 펜으로 쓰기 시작을 하자 조금 느리게 쓰면서, 그리고 글을 쓰면서 어떤 보여지는 단어들의 어떤 이렇게 좀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요? 좀 느낌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서부터는 종이에다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봐서 참 괜찮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종이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종이에 썼기 때문에 여러 장이 될 것이다, 10장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유튜브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보니까 24장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에게
야, 참 대단하구나.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한 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 이렇게 어떤 좋은 소설에서 보았던 표현들을 쓰고, 그 다음에는 그 표현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나라면 표현할까, 그러니까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비슷한 내용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마 시간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글쓰기 연습까지 했는가라고 물어보실 텐데, 사실은 뭐 대부분의 뭐 글 쓰는 사람들, 작가들이 느끼는 거겠지만은, 글을 쓴다는 것이 그냥 시간이 앉아 있는다고 계속 잘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잘 써지는 날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전혀 이제 진도가 안 나가고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 또 다른 것도 하기도 뭐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그 표현을 이제 그 적고, 그리고 그 표현을 어떻게 나라면 바꿔볼까, 그런 연습들을 그런 시간에 많이 했고요. 또 소설이 잘 안 써질 때 또 하나 했던 것은, 제가 쓴 그 소설을 문법 검색기에 걸어서 그 문법적인 것을 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글쓰기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안 써질 때마다 그 문법 검색기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틀리는구나,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면서 그 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제 자가 출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출판사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즉, 그 얘기는 제가 어떤 편집이라는 측면, 즉 문법 검색서부터 뭐 표현이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다 혼자 검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간중간에 문법 검색기를 통해서 문법을 체크했었던 것이 마지막에 문법 검색하는데 어떤 그 실수 아니면 잘못된 것을 그 줄이는 작업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제가 글쓰기 연습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